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질문이 좀 생기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제일 궁금한 거부터 물어봐도 되죠? 뭐 순서 없어요. 아무 따나 물어봐도 돼. 순서 없어. 그 어떤 욕망이 음, 일어나는데 음, 그게 단지 알아질 뿐이면은 해소된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단지 알아지는 것만 가지고는 해소되는 것은 아니죠. 네. 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네. 두 가지 이 조건이 필요해요. 네. 알아진다는 거와 네. 또 하나는 알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네. 왈가왈부하지 않아야 돼. 시비하지 않아야 돼. 즉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됐을 때 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아, 두 개가 있어야. 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진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알아지는 것은 대부분 많이 알아지요. 왜냐하면 뭐예요? 도둑질 하면서도 알아질 수도 있는 거야. 네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알아지는 것 더하기 네.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나 규정이나 단정이나 평가 판단함이 없이 네.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해야 돼. 네네. 그런데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리는 좋다 안 좋다, 의미가 있다 없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더 중요하지 않다, 네. 맞다 틀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러면은 도라 이름할 수 없고 그러면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알아진다라는 이 사실과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하지 않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알아지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네. 이랬을 때 모든 욕망이 됐든 화가 됐든 소멸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뭐지? 그 동영상 많이 보고, 그냥 뭐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알아질 뿐이라는 거는 대충 한 것 같아요. 예. 웬만한 어떻게 거는 다-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요? 네.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뭐 이렇게 막, 어떤 욕망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이제 만약에 안 했다고 쳐요. 그럼 안 하면은 계속 하고 싶잖아요. 욕망이 그렇죠. 일어났으니까. 그 충족될 때까지 네. 충족되지 않으면은 끝나지를 않죠. 네. 근데 만약에, 어, 그러면 원래 이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욕망에 따라서 했다고 쳐요. 어. 그러면은, 이제 뭐지? 이거를 이제, 이 사실을 한 거를 가지고, 그래, 이것도 다 일어나는 거지라고 하면은, 뭔가 변명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변명하는 거죠. 실제로 변명하는 거지. 네. 어, 아니, 그러면은, 뭐, 안 해도, 뭐지? 안 해도 이제 뭔가 하고 싶고 참는 것 같고, 하면은 변명하는 것 같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게요. 바로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그것에 또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으로는 네. 둘밖에 없어요. 항상 이것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는 그 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와 이것 둘 다 생각인 거예요. 도는 네. 생각이 아닌 거예요. 네. 즉 해소되는 길,
해소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도를 이야기하죠. 수행. 도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수행이라 할 수도 있고 명상이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또 한자로 하면 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요즘 말하는 윗바사나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말들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말들이 다 조금씩 따라 쓰여서 그렇지 다 똑같은 말들인 거예요. 네네. 이런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령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다 네. 생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생각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도라 이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네. 변명해서 스스로 찝찝하고 네네. 또는 욕망에 빠져서 네. 또 그것도 찝찝하고 네. 삶은 이래도 찝찝하고 저래도 찝찝하고 가령 욕망을 억눌러도 이게 찝찝하고 왜냐하면 충족되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답답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네네.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충족시켰다 해도 또 어떤 죄의식 또는 스스로 어떤 자책감 또 나는 아직 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실망감 이렇게 해서 이래도 삶이 불편하고 저래도 삶이 불편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해도 불편하고 충족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불편하고 네. 자, 그런데 통상 우리는 삶에서 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거 같아요. 충족시키든가 네. 아니면 참든가. 네. 그런데 도란 이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닌 여기에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생각으로는 이 두 길밖에 없어요.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하긴 하고 일단 질문에 대해서 쭉 한번 해보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되는지를 이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네. 한번 경험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그 둘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리고 어떤 질문에서 흔쾌할 때까지 끈질기게 질문을 해요. 괜히 남겨놔서 조금 미심쩍은데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생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모든 것은 삶에서 가만히 봐요.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계속 일어나게 되고 네. 화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찝찝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좀 미흡하다 싶으면은 끝까지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요. 오늘은 그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최대한 한번 해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면 맨날 나라는 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너라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죠.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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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뭐 그 사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뭐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실망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치를 없으니까. 몰라서 네. 이치를 몰라서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예, 기대도 실망도 배신감도 전부 다 이치를 몰라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치를 안다면은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고 배신감도 없어요.
나중에 그럼 알게 되면은 그런 게 안 생기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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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몰라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네. 그러면은 좀 이어지는 질문. 예. 그러면은 깨달으면은 이제 배신감 같은 거를 잘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평소에 쓰던 단어들이 많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삶의 이치, 네.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삶의 이치, 자연의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단어들의 네. 뜻이 네.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들은 사실 어떤 삶의 경험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경험에 대한 표현인데 이게 점점 단어라는 것이 경험과 떨어져 가지고 별개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국어사전에 나온 네. 모든 어떤 이런 무슨 국어사전 찾아보면 낱말이 나오면 그 낱말 뜻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 뜻들은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 실제 사실과 그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된 사실과 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낱말 뜻이 그렇다고 규정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각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쓰는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용서가 그런 용서가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인내가 아니고, 네.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가면은 말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어가 네. 지금까지 알던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이제 단어 쓰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말하기가. 이런 과정이 오게 돼요. 그래서 모든 단어의 뜻이 네. 한번 해체 과정을 겪게 돼요. 네. 특히 가령 글을 쓴다고 생각한다면은 네. 아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가 있는 그런 점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의미가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쓰는 단어들이. 그래서 질문 드린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라진. 그 눈치챈 것만 해도 대단하다. 진짜 이거 보통 그걸 갖다 처음에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달라지는 기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깨달은 사람이랑 저는 일단 아직 아니지만 아닌 사람은 이제 저는 아직 내가 있는 거고 네. 모고사님은 없는 거고 하니까 다른 그 단어가 달라지는 기준이 내가 있다는 기준 하에 단어를 저는 쓰고 있는 거고 모고사님은 이제 내가 없다는 기준에서 그 단어를 쓰니까 단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어가 이제 몇 개 생각나서 적어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잘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없어질 거고 후회한다는 것도 당연히 없어질 거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 단어가 없어진다는 거 생각하잖아요. 잘 안 쓰실 거고 그렇다고 잘 안 쓰시는 것도 아닌 게 네. 제일 처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지만은 네. 나중에는 똑같아요. 그래요? 단지 보세요. 잘한다. 네. 잘한다. 우리는 잘. 네. 잘. 여기 대해서 가령 어떤 이치를 이해한다고 해서 잘한다는 말을 안 쓰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통상 뭔가를 잘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능숙하게 한다.
네. 또는 더 시간을 빨리 한다. 네네네. 더 결과가 좋도록 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된다. 또는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 네. 라고 통상 잘한다를 네. 이런 식으로 아마 통상 쓰게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잘한다. 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쁘지 않는 네. 좋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조금 전에 쓴 그런 잘은 다 괴롭게 되는 잘이고 삶이 힘들게 되는 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잘일수록 삶이 편안해져야 되고 아, 네네. 괴롭지 않아야 되고 아, 네. 이래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하는 상태는 삶이 점점 힘들어지게 만들고 점점 불편해지게 만드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더 불편해지지도 않고 더 편안해지고 네. 삶이 더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네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은 잘하려고 노력하고 네. 연습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치를 알면 잘한다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함이 아니라 네. 오히려 어떤 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함이 없는 되어지는 대로의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바로 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잘 되려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뭔가 좀, 네. 뭐 조금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 사랑한다는 것도 한번 봐요. 네.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가령 어떤 소설을 쓴다면 소설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 아닌가요? 많이 나오죠. 중요할 때. 예. 그거 빠지면 뭐 소설이 되나? 하여튼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사랑은 도대체 뭐가 사랑인 거예요? 그냥 한번 대충 한번 이야기해봐요. 생각나는 대로. 뭐 이렇게 막 서로 좋아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통상 사회에서 쓰는 또는 국어사전에서 쓰는 이런 사랑은 뭐냐 하면은 이 자기 욕심을 자기 이익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내 눈에 확 드는 이쁜 아가씨가 지나면은 그 아가씨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이 네. 내 욕심에 내 이익에 내 만족 즉 내 만족에 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나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치를 아는 사람의 사랑은 그냥 이런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정해지죠. 어떤 네.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는 여자든지 여자한테는 남자든지 또는 뭐 다이아몬드가 됐든 뭐 어떤 뭐 재산이 됐든 돈이 됐든 어떤 이런 거지만은 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즉
욕심이 되게 사랑한다면은 사실은 욕심의 다른 이름이 사랑인 거예요. 즉 좋아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더 유지하려고 하고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네. 응? 단지 붙잡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영원히라는 말이 사랑에 따라 붙죠. 그 다음에 더 행복하게 오늘 사랑은 항상 더 영원히 항상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맞아요. 응? 그런데 이치를 아는 사람의 사랑은 욕심하고 관계가 없어요. 욕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요. 왜 대상이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되는 것이니까. 즉 이 사람이나 보이는 모습에 달려있지 않고 들리는 소리에 달려있지 않고 만져지는 느낌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에서 작용되는 그 마음 상태를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즉 우러나는 마음 상태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거나 뭔가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거나 뭔가를 키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더 유지하려고 하고 더 키우려고 하는 요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 그런 것은 당신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많이. 네. 응?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이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것은 상대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 뜻대로 안 되면은 배신감으로 바뀌고 미움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해코지기까지도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런데 사랑은 정말 다른 사람도 스스로도 불편함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함이, 괴로움이 없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게 이런 사랑인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알겠네요.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도 이렇게 달라요. 또 용서라는 단어도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한 것을 내가 용서한다. 이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너가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는데, 네. 응? 잘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을 묻지 않겠다. 잊어주겠다. 막 괜찮아. 이제 그 마음에서 잊어라. 응? 라고 하는 이것을 용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치를 아는 사람의 용서는 애초에 상대방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떻게 할 것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름해서 용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다 말다 말을 붙일 필요도 없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꼭 용서처럼 보이는, 왜냐하면 책임을 따지지 않으니까,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용서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구구사전에 쓰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책임져야 될 일인데 그 네. 책임을 면해주는, 네네. 묻지 않는 이런 걸 용서라고 그러는데, 잊지 않은 사람의 용서는 애초에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이 아니니까 묻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네. 그런 상태를 이름에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말했던,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이제, 내가 없으니까 저 사람도 나가 없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네. 낱말의 뜻이 새롭게, 어떻게 보면 정립이라는 것은 이상하지만 기존의 어떤 낱말 뜻이 네. 해체되는 이런 경험이 있게 돼요. 단어의 뜻을 이제 재정립하는 거죠. 뭐 재정립이라고 그러지 모르지만 그것은 좀 네. 이상하긴 하지만, 왜냐면은 조금 이상하죠.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게 되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정하면은 사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 없는, 용서가 어떻게 남을 뭐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네.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아예 글을 못 쓰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면은, 네. 자, 이제 누구든 경험적으로 공감될 수 있는 글을 또 쓰여지게 돼요. 사실 글들을 보면요, 글들을 너무 어렵게 써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써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은 그냥 경험되는 대로의 자기 표현을 쓰지, 네. 어떤 단어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을 잘 쓰지 않게 돼요. 그럼 상대방도 경험적으로 그것이 공감이 일어나는,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어나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소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자기만의 관념 세상에, 예? 관념적인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은 이 명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좀 현학적인 이런 것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평론가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네. 실제로 읽는 독자들은 공감이 어렵게 되는,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게 있죠. 영화를 보면 이제 관람객 평점은 낮은데 평론가들 평점은 높은. 네, 맞아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그 영화 감독이 많은 기술을 썼고 그런 걸 다 이해하는데 관객들은 왜 저런 걸 넣었지? 쓸데없이 넣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요. 단어들이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그런데, 그건 아마 스스로 경험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내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다 각각 인격체나 주체가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단어들이니까 없어지면은 단어들이 다 예,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이렇게 막 조금 했는데 질문이 여러 개씩 없어지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게 좀 많네요. 말하는 게 만약에 뭔가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없다고 하시잖아요. 예. 뭔가 하는 게. 예. 그러면은 근데 뭔가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못해도 음.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동영상에서 답은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이해가 동영상에서 답을 봤다 하더라도 그런 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지님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답은 답이 아니지. 그렇죠. 뭐 이해를 해야 뭐 예. 얻은 거죠. 그거는 삶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런 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예? 뭐 원주율 맨날 학교에서 파이라고 가르치는데 왜 파인지 모르면은 그렇지.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니 학교 공부니 이런 거 달달 외워서 무슨 이치도 모르면서 달달 외운 거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걸림만 될 뿐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런 답을 안다는 거, 그것은 내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답은 답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물어보면 이제 인식한 나는 있는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답변을 이제 인식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안 하고에 조절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것도 그냥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아니, 뭐 제가 하는 게 없는 거는 솔직히 많이 알아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몸을 막 움직인다던가,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되는 거죠. 근데 인식이란 말이 그 참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인데, 뭐 본다로 하죠 그러면. 예. 예, 자, 알아진다. 네. 알아진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것이 어렵다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인식하는 내가 있는 것 같다는 거. 인식하는 내가 있는 것 같다. 네. 인식하는 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보는 나는 없어요? 네? 보는 나는 없어요? 글쎄요. 어? 글쎄요. 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다 있어요? 그러면은, 안 보려고 할 수는 있지 않나요? 보는 나가 있다면은, 네. 본다. 내가 본다. 라는 말은, 내가 안 본다. 본다, 안 본다. 내가 안 본다는 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다만 있고 안 본다는 건 없어요? 안 본다도 원래는 있어야겠죠. 네, 네. 원래는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가령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아지님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빼놓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죠 그게? 나가 없다. 네. 제일 처음에 그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랬는데 네. 나가 없고 그러니까 상대방 너도 없고 네. 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썼었는데 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빙빙 돌면서 그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다른 얘기들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인식하는 나, 네. 인식하는 것이 인식함이 없다는 말이 되느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인식하는 나, 인식하는 주체, 네. 이것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경험적으로도 이건 잘 납득이 안 된다. 네, 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상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지님한테 나라는 것은 뭐예요? 뭘 나라고 그래요? 뭐,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 몸뚱이는? 이것도 저죠 일단. 네. 근데 몸뚱이에서 아지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몸은 솔직히 별로. 그럼 마음은? 정신은? 그럼 몸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어때요? 우리 경험되는 것은 이 몸과 나라고 우리가 통상 나라고 하는 것은 이걸 나라고 그러지 그걸 나라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요걸 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도, 내 느낌, 전부 요런 것을 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이런 것은 이건 마음대로 돼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예? 좀 이상하네요. 예? 뭐가 이상해요? 어? 네,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요즘에는 그리고 좀 거기다 하나 더 더해가지고 알아지는 거 우리가 이렇게 뭐가 지금 보인다 이것도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보인다라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이 보인다는 사실이 알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보인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본다는 얘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아지는 것도,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나 뭔가 의도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다 우리는 그런 것을 내가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고, 그러면 내가 안다. 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 이외에 내가 하는 게 있나요? 그거 빼면 이제 없죠. 거의 네? 없죠. 그렇죠. 네. 요게 우리가 나가 하는 일, 나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렇죠. 네. 그럼 뭐예요? 나라는 것이 보고, 네. 나라는 것이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보려고 하면은 안 보여야 되고 그렇게 안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돌리면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돌리면 여기 또 보이네? 요거는 볼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응? 눈을 감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번 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뭐가 보여요? 까만색 부위. 까만 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별 같은 것도 밝고 반짝거리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그것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응? 그런 것이 알아지잖아. 네. 응? 그러면 내가 안 보려고 눈을 감아도 뭐가 보인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든 뭘 하든 아무것도 안 보려고. 그것이 가능하나요? 그건 안 되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보는 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저기 누가 걸어와요. 네. 길 가다 보면 누가 걸어와요. 걸어와서 그 사람 그냥 옆으로 지나갈 사람이죠. 이리 가는데, 그런데 나무 아무 상관없으니, 안 볼래? 한다고 해서 안 보이나요? 그건 아니죠.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나요?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보는 거라면은 안 볼 수도 있다는 말과 똑같은 그잖아요. 안 보려고 하면은 안 보여야 내가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내가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 본다라는 그런 나는 없다라는 거지. 우리는 통상 네. 이 보는 나, 사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통상 이 나라고 맨날 나 그런 거예요. 너 나 그러는 거예요. 내 삶, 내 인생, 어쩌고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을 나라고 그러지만은 도대체 이 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통상 내가 본다 그래요. 어제 나 누구 봤어. 네. 뭐 봤어. 내가 본다라고 그래. 지금 이 순간 나는 저 냉장고를 봐.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보이는 거지. 이러면서 난 냉장고 안 볼래 한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보는 나라고 하는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내가 본다는 의식이 없어도 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그러니까 보는 나라는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경험만 있지. 보인다는 사실만 있지. 네, 그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아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것을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응? 밥 먹고, 그 다음에 뭔가 말하고, 응? 또는 일하고, 또는 책 보고, 하여튼, 이런 전부 다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런 거 책 본다는 것도 눈으로 보인다는 거고, 손으로 이런다는 거잖아요. 네. 응? 전부 그런 게 요것 외에, 요것의 주체를 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응? 나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것을 우리는 나라고 그런다고.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나 없으나, 응? 그냥 보이는데,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데, 우리는 내가 듣는다 그러지만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데, 도대체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린다라면 듣는 나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아니, 의미가 네. 없다 이 말은 네. 있으나 없으나 그거잖아요. 네. 응?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다. 있으나 없으나 이 말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뭔가 그것이 뭘 해야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아무 할 일 없는 그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없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냥 들 뿐인데 듣는 나라는 것이 이해했어요. 그래. 그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 좋아요. 있으나 없으나 하면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면은 나라는 것이 결국 상상이다라는 거죠. 즉각이다. 즉 있다는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있다는 생각일 뿐인 거지. 생각이란 실제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이 아니잖아. 네, 사실이 네? 아니에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지 나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드디어 이해했어요. 좋아요. 응? 근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아무 인식을 안 하려고 해보세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잖아. 네. 그런데 도대체 인식을 내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응?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전부 다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래요? 이것만 그래요? 상대방도 똑같은 이치잖아. 그렇죠. 아무도 없죠. 예. 그거 좀 더 발전시켜봐요. 생각. 네. 상대방에 대한 생각. 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상대방하고 같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상대방은 다르죠. 그렇죠.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통상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상대방이라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상대방 같은 거라고 우리는 맨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뭔가 평소랑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면 생각했던 거랑 그렇죠. 다르면은 그렇죠. 뭐왜 그러냐고 하고 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상대방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상대방이 같은 거라면은 모든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다 같아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죠. 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그 사람이 같은 거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은 도대체 사람마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은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몇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거죠. 네. 그런데 그 생각에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것이 아닌 생각으로 인해서 죽일 놈, 살릴 놈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 자체가 아닌 생각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죽일 놈, 살릴 놈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 개 두드리 팰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럼 두드리 패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요? 사실은 상대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것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온통 스스로에 일어나는 것도 그런 거고 남들도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때린다는 행위가 일어난 거고 상대방이 경험되게 되면 상대방은 황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어난 거지. 네. 그 사람 자체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네. 자,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전부 다 이런 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뭔가 상황이랑 자기 생각 기준이랑 부딪혀서 뭔가 반응하는 거군요. 네. 그럼 온통 자기 생각 속의 삶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자기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작용되는 거죠.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 대화하는 것 같지만은 서로 세상 사람이 어울려 사는 거지만은 각자들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생각이 다 생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거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 코미디 같은 세상이고 황당한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생각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상대방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요. 뭐 좀 잘못되어 있긴 하네요. 네. 네. 그래요. 세상에는 온통 그러고 있는 것인 거예요. 이치를 모른다면은. 근데 이치를 알아도 이제 생각을 거쳐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것이 다른 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판단하고 네.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이 의도가 일어나고 그 의도로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치를 아는 사람은 생각으로가 아니라 생각이란 상대방 자체가 아니니 네.
생각에 기반해서 의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네. 의도에 기반해서 생각에 기반해서 의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이 생각에 기반하지 않는 의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되게 되면은 네.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 생각은 내 착각이니까 어? 그거를 이제 그 생각으로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난 거는 배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작용되지 않겠죠. 아, 네. 그렇게 작용되지 않게 아, 아예 됩니다. 안 그렇게 적용되군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렇다라고 규정하면은 그렇게 작용이 되겠지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그 자체가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은 네. 그 생각대로 돼 가져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겠죠. 뭐 삶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편견 이런 게 없어지는 거군요. 예, 편견도 없어지고, 어, 결국에는 욕심도 없어질 거고, 왜냐하면 욕심 또한 네. 내가 있다는 거에 기반해 있으니까. 상대방과 생각은 같다라는 것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이 상대방이 실제로 이쁘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기반해서 계속 발전돼 가는 거와 네. 이쁘다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생각에 기반해서 더 발전해 가는 것은 아니겠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생각 기반에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여자의 손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잡고 싶다라는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령 이것이 아름답다, 부드럽다, 하얗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 현미경을 봐봐요. 현미경을 보면 구멍숭숭하고 아무리 깨끗한 여자의 피부에도 아마 땅구멍도 있고 털도 있을 거고 기름기도 있을 거고 아무리 닦아도 그렇다고 그러니 그런 사실을 알면은 그렇게 욕심이 작용되게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는 어떤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생각과 상대방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에 기반해서 전부 욕심과 화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면은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고 상대방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네. 그러면 욕심과 화로 작용되지는 않겠죠. 그렇네요. 네.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더 잘을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계속 더 잘해주고 이런 거죠. 예쁘다가 계속 있으니까. 그 옆에 그 대비되는 그 여자가 있다 면 그걸 밉다고 또는 못생겼다 네. 생각하니까 별 신경 안 쓰고 네, 더 굳이 잘해주려고는 하진 않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나 달라질 게 없죠. 네. 차별성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쁘다가 한 번 있으면 계속 있으니까 이 조건 이쁘다는 생각이 있는 상태로 뭔가를 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데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쁘다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네. 이게 없어지고 똑같이 대해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편견이 없어지죠. 네네. 즉 선입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 어떻게해도 그러고 진짜 나라는 것은 결국에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는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